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남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로 나 사실 빚이 1억이라 결혼 못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한다면 여러분은 그 눈물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자는 2년 동안 누구보다 믿었던 예비 남편의 처절한 참회와 눈물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사연자의 아버지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며 그를 용서하고 손까지 잡아주셨죠. 하지만 그 감동적인 눈물쇼가 끝난 지 차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은 상상도 못할 곳에서 포착됩니다. 잘못 온 연락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어떻게 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냈는지, 그리고 파온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기막힌 실화 사연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무서운 직감이 제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2년 동안 누구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작은 꽤나 서정적이었어요. 2년 전, 유난히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산이 없던 저를 위해 자신의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씌워주며 제 집 앞까지 묵묵히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반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고 사소한 간식거리부터 정성 어린 손편지까지 건네며 수줍게 마음을 표현하던 그 우직한 모습에 저는 이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자 안식처가 될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2년이 짧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매 주말마다 신혼집에 넣을 가구를 보러 다니고 양가 부모님 생신을 살뜰히 챙기며 이미 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 아버지가 예비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귀한 딸, 자네만 믿고 보낼 테니 잘 부탁하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스드메 패키지, 심지어 신혼여행지 비행기 표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죠. 저는 이 사람을 단순히 연애 상대를 넘어 제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늙어갈 단 하나의 동반자라고 믿었기에 제 모든 진심과 신뢰를 쏟아부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건 작년 어느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단골 파스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한창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남자친구가 사용하는 핸드폰 화면에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누구야, 스팸인가 보네 하고 넘겼을 텐데 그 순간 이상하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전화를 거절하며 요즘 대출 권유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포크를 들었지만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떨리던 그 녀석의 눈동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번호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해 봤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친구 목록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거울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그녀가 들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가 세상에 제 남자친구 얼마 전 해외 아티스트 콜라보 한정판이라 국내엔 몇 점 없다며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던 그 독특한 일러스트 케이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흔한 디자인도 아니었고 구하기도 힘들다던 그 케이스를 우연히 전화를 잘못 건 여자가 똑같이 쓰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찝찝함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에게 카톡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방금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 해서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깔끔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다시 물었을 때도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리야, 너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딴짓을 하겠어? 진짜 모르는 번호야. 너 나 못 믿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해서 우리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있구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초까지 정말 별 탈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예비 부부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고작 3개월 앞둔 어느 날 밤, 남자친구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와 차 안에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평소와 달리 퀭한 눈과 덜덜 떨리는 손, 그는 제 눈도 못 마주친 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사실 너 몰래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지금 빚만 1억이 넘어. 이대로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돈 1억도 무서웠지만 그 큰 리스크를 떠안는 그 모든 과정을 제게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2년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 미래가 우습냐며 원망 섞인 비명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연자분이 제발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왔고 결혼 준비도 남들보다 일찍부터 착실하게 해오신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빚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숨겨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파탄난 증거거든요. 사실 결혼은 현실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경제적 무책임함과 기만을 보여준다면 결혼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99%입니다.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건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약속한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행동이니까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이 사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가장 놀라고 상처받으신 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아버지는 예비 사위의 무책임한 도박성 투자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하시던 아버지는 오히려 울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혜리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뼈아픈 실수를 한다. 이 친구가 잘해보려다 우리 딸 호강시켜주려다 무리한 거 아니겠니? 큰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하자. 아빠는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고 싶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 법인데 그때 곁에 서서 같이 일어나주는 게 진짜 부부란다. 이번 한 번만 용기 내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면 어떻겠니? 아버지의 그 숭고한 사랑과 깊은 지혜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일을 만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두렵지만 우리 아빠 말씀 믿고 같이 이겨내보자. 나 당신 절대 안 버려. 우리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 남자친구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었습니다. 혜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너한테 보답하며 살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저는 그 눈물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참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반전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같이 힘내보자고 약속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갑작스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혜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어.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워.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내 마지막 책임이자 너를 향한 내 사랑인 것 같아. 미안하다.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나. 소위 말하는 비련의 남주인공 코스프레였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큰 현실의 무게에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구나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글을 보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파혼 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사으며 시금전폐하고 있을 때 그 남자의 소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에 정말 우연히 추천 친구 목록에 뜬 작년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공개도 아니었던 그곳에는 제 세상을 무너뜨린 그 남자와 상간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럽스타그램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우스를 내려 시기를 확인하던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강원도의 어느 고급 풀빌라였고 개시 날짜는 믿어지십니까? 저에게 빚 1억이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제가 같이 이겨내 보자고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다며 책임감 있는 척 관계를 정리하던 그 시각에 그는 이미 짐을 싸서 상간녀와 함께 여행지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도록 힘든 와중에도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을 걱정하고 저희 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을 전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려 애쓰던 그 모든 순간이 그놈에게는 그저 빨리 해치워야 할 귀찮은 절차였을 뿐이었습니다. 게시물마다 적힌 캡션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힘든 시기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방해물은 없네.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같은 문구들. 알고 보니 작년에 그 핸드폰 케이스 사건부터 두 사람은 이미 작정하고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한정판 케이스는 그들만의 은밀한 커플 아이템이었고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거짓말 뒤에서 비웃으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빚 1억이라는 말조차 저를 가책없이 떼어내고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며 환승이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명분이었습니다. 제가 파혼 소식을 알리며 제 인맥이 끊어지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는 새로운 여자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풀빌라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찔리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본 걸 눈치챘는지 계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비공개로 바뀌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추악한 증거를 캡처해 두었으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고 허망합니다. 제가 2년간 사랑하고 제 미래를 통째로 맡기려 했던 사람이 이런 악마 같은 괴물이었다니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놈의 연기에 속아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면 제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이 되었을 테니까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사람을 믿어보려 했던 저희 아버지의 선함이 결국 이 추악한 진실을 제 눈앞에 끌어다 놓으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탈탈 털어버리고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대를 의심하며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와 희생 강요에 지쳐 영혼이 깎여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파혼이 세상이 무너지는 큰일 같겠지만 저처럼 지옥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파멸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 역대급 배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만약 그놈의 연기에 속아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더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이해할 수 없는 징조나 찝찝한 촉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나를 속이고 기만하는 인연은 내 인생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당당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사연자의 새로운 시작과 더 멋진 사랑을 위해 여러분도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시원하고 강력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